네,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일대를 집어삼킨 산불로 축구장 730개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는데요. 현재 소방당국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박정웅 전 전남 소방본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이 진화 작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가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헬기와 지상의 군, 소방, 경찰 모든 가용 행정력 또 현장 활동 요원들을 투입한 결과 현재 강릉하고 고성은 거의 100%가 지금 진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단지 이제 잔불 정리, 잔화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옥계, 동해 쪽 그쪽은 85%, 옥계는 75% 정도 진화가 완료됐다. 이렇게 지금 관계 당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시간상 저희가 전망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언제쯤 되면 이 불길이 다 잡힐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까지는 100% 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불, 동해하고 고성에 있는 큰 불은 이미 이제 진화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진화하는 속도라면은 나머지 것들도 오늘 일몰 전에 100%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마지막 잔불 정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단지 내일 비가 좀 내린다고 해서 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밤새 바람에 의해서 또 적은 불씨가 되살아나서 큰 불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상 조건이 악화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잔불 정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려면 진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까요? 지금 큰 불은 잡았다지만 잔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화 정리라고 그러는데요. 대규모의 군 요원들이 현재 투입돼 가지고 삽으로 이게 낙엽 속에 땅 속에 있는 불길까지 다 완전하게 지금 진화를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이 그러면은 오늘 안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일이 이제 또 그 잔불을 정리하려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한 2, 3일 정도는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큰 불을 잡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잔불 정리는 한 2, 3일간에 걸쳐서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해내야겠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사실 오늘이 식목일인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강원도 지역에서 이런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원도는 그 지역적인 기상으로 보자면은 지역적인 그런 영향도 있지만요.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이때가 가장 이제 날씨가 건조하고 또 바람이 불게 되면 강풍이 불어오는 것이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서쪽에서 이게 동쪽으로 불기도 하고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이게 바람이 움직이는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 2005년도 우리가 양양 산불도 큰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번도 아마 마찬가지 그런 양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소나무와 잣나무, 침엽수림 이게 이제 화재에도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리고 소나무에 있는 송진도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진에는 그 유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에 잘 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화재 취약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그 산림의 침엽수림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은 이러한 큰 불로 이어진다고 보여지죠. 그럼 향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이런 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도 좀 유의해서 앞으로 심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우리가 산불을 보면서 하나의 교훈으로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산림청에서 그 육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육림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판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005년 양양 산불도 이제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보통 얘기할 때 2000년에 있었던 고성 산불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교 대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때의 산불과 비교해서 지금의 산불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2000년도 고성 산불도 지금 산불과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때 이제 뭐 발화의 원인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뭐 쓰레기 소각을 하면서 산불로 이어졌었던 것이고 예. 이번 산불은 또 뭐 이제 전선에서 이렇게 예. 개폐기해서 예, 예.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강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2000년도에 고성 산불은 많은 산림의 피해를 줬다고 하면은 예. 이번 지금 고성 산불은 예. 민가의 피해까지 좀 입혔다. 예. 산림뿐만 아니라 민가 예. 피해도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예. 이제 좀 차이점을 보자면은 예. 그렇게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화재 원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개폐기 이야기가 나왔다가 처음엔 변압기 이야기가 나왔었죠. 변압기 이야기가 나왔었다가 이제 한전에서는 개폐 인근 전선이 문제였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많은 화재 현장을 다니면서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변압기에서 발생됐다라고 해서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한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아마 현장에서 조사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개폐기에 그 전선의 단락이라든지 스파크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됐다라고 한전 측에서 밝히는 걸 보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변압기에서의 폭발보다도 그런 개폐기에서의 전선 단락이라든지 예. 스파크에 의한 화재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예.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변압기, 개폐기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예방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은 좀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화재가 발생됐다는 것은 원인이 있기 나름이죠. 예. 전선의 노후화라든지 또 전선의 접속 부분의 예. 이완, 예. 또 바람이라든지 오랜 기간 동안 그 전선이 노후화되면서 예. 좀 미탈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예. 그런 전봇대에 있는 그런 개폐기 예.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이게 정밀 점검을 좀 해서 예. 필요한 것들은 좀 개선하고 예.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최초 발화 지점 그 CCTV의 그 화면인데요. 오른쪽에 약한 불꽃이 튀었다가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큰 불로 이렇게 번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화면이나 이런 정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화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폐기 화재나 변압기 화재에서요.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좀 드물다. 그렇습니까? 네, 많은 화재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이런 것들은 정말 극히 드문 사항이다. 저렇게 스파크가 아주 강하게 예. 튀면서 산불로 이어지고 예. 또 동시에 강한 바람이 있다 보니까 예. 아주 순식간에 큰 산불로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화 활동이 끝난 다음에 예. 좀 더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원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산불의 특징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심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강풍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초속 34m/s라는 최고 속도의 강풍이 일순간에 이제 불었다고 이제 발표를 통해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 그 정도의 강풍이라면은 아주 우리가 그야말로 성인도 예. 견디기 어려운 바람의 힘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예. 강풍이거든요. 예. 1초에 34m를 불꽃이 날아간다고 이게 보십시오. 얼마나 예.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까? 예. 그 정도의 바람이라면 우리가 보통 소방 호스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도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다면. 충분히 받죠. 아. 예, 그런 상황에서는 물줄기가 제 화재 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 바람에 이게
날려버리는 네.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민가에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 그러니까 산불이 민가까지 내려오기가 영향을 주기가 일반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역시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2000년도 고성 산불은 다행히 민가 쪽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었고요. 예. 이번 산불은 이제 바람의 유동이 워낙 불규칙하다 보니까 네. 민가 쪽으로 이렇게 불이 이제 옮겨가면서 예, 예. 큰 피해를 입게 됐었죠. 예. 예. 속도도 속도지만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이 커지지는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런 보세요? 참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산불이 나게 되면은 헬기가 신속하게 현장 출동해서 큰 불을 잡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육상으로서 군, 경찰, 소방 요원들이 산불 정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야간이 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이 더 커졌다고 봐야죠. 네, 야간이고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실제 그 헬기를 그 시간에 띄워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그렇습니다. 일이니까요. 어제 이제 대응 3단계 최고 수위의 대응이 이루어졌는데요. 초기의 어떤 진압 작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화면에서도 이제 봤습니다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게 큰 불로 번졌는데 예. 그 당시에 119 신고는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현장까지 소방대원들이 도착한다는 것은 또 시간이 필요로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미 불길은 산으로 예. 많은 이제 화재로 번져가는 이런 상태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해서 활동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매뉴얼대로 예. 또 현장 대응을 잘 했다고 하지만 예. 그런 바람의 영향에서는 참 불가피하다. 예. 막지를 못한다. 예. 자연의 그 힘에 한계에 부딪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의 전기도 정부에서 차단을 시켜서 정전 확산 대비책을 펼쳤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잘한 대응이라고 봐야겠죠. 아주 잘했습니다. 신속하게 예.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정부의 대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지역들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현재는 특별 재난 지역이 아니라 국가 재난 사태 선포를 한 상태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 피해 원인 조사를 해서 어떠한 피해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농가 피해, 가옥 피해 이런 것들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저희가 아까 들어왔던 속보에 따르면 강릉 동해 산불의 주불은 진화가 완료됐다라는 일단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물론 차후에 완벽한 진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강릉과 동해 지역의 산불 주불과 관련해서는 진화가 완료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산불로 이제 굉장히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집을 떠나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인명 피해를 보자면은 안타깝게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고 11명이 부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인근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벌써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단지 이제 대피를 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자기 이제 집으로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 주민들의 안전 조치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 좀 안내를 좀 해서 예.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들이 행정 당국에서 좀 안내를 하고 난 이후에 귀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또 아직까지 이제 나머지 불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불길이 또 다른 또 불씨로 인해서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안내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전에 했었는데 어제 산불이 났을 때 사실 정부에서 대피 문자가 오기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한다라든지 좀 더 자세한 지침을 원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어떤 점들이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대피 문자는 우선 이제 정부 당국에서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상세한 정보보다 우선 이런 화재가 발생됐다고 알릴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좀 구체성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또 누구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혼자 예. 이동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또 이제 우선 이제 화재가 발생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성 있는 문자로서 주민들이 그 문자를 보고 안전 대피를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대책 마련이 제일 중요할 텐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놔야 될까요? 산불이 대체적으로 지금 봄철에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봄철 되면은 우리가 정부에선 산불 예방을 위해서 대대적인 여러 가지 교육 훈련 또 예방 대책을 위한 주민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막상 화재가 이렇게 발생되면은 이런 또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실질적이고 주민들이 이런 화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민 스스로의 대피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까지도 정부에서는 좀 안전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당장 혹시나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대피 요령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산요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산에서 불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 것이냐 당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의 대피 장소는 우선 산림이 없는 곳에 예. 대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예. 또 큰 개할지, 큰 도로 예.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해서 산 위에서는 바위가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이 이제 대피 장소가 되겠죠. 예, 예. 대피 요령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부탁 말씀이나 화재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탁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요즘은 산에 올라가면서 예. 불시, 지금 말해서 나이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입산하기 전에 예, 예. 다 이제 뭐 수고하고 이런 것들은 뭐 하고는 있지만 예.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도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내 스스로가 내가 먼저 예. 안전 수칙을 지키고 그것이 우리 동료가 되고 또 우리 가족이 되고 또 우리 직장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화재 예방을 위한 이런 안전 의식이 좀 높아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남 소방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청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